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를린의 관광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러이러한 곳에는 구걸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래, 독일에 구걸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주제를 급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들 또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특히 어디 관광지, 특히 막 무슨 광장 근처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적 없었나요? 독일이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거지가 많지? 저 사람들이 독일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요. 실제로 독일이 좀 사는 나라긴 하죠.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조금 삐끗했다고 갑자기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는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젊을 때 소득이 너무 낮아서 나이가 들고 나서 연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되지 못한 경우, 이처럼 사회 안전망이 아무리 촘촘하게 쌓여 있어도 이 틈새는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그런 틈새들을 또한 독일의 시민단체들, 이렇게 시민사회 차원에서 많이 메꿔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관광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구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망상이 결코 아니라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아는 상식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영상 정보란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 같은 거 링크 걸어드릴 거지만요.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독일 동남쪽의 그런 어떤 지역들에서 봉고차를 타고 다 같이 넘어와요. 이 독일이 총 9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지대 도시들, 그쪽에는 이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가서 딱 각자 맡은 역할들도 다양해요.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기 엄마 역할. 근데 그 유모차에 진짜 아기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아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더 소름이지. 애 데리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근데 그냥 가짜 아기인 경우나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기 엄마 역할 또는 이제 목발 짚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역할. 이건 진짜 질이 나쁜 게 어떻게 보면 장애를 흉내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 그 밖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구걸만 하면 다행인데 되게 적극적으로 막 달라붙어요. 막 다가와서 50 cent, 50 cent 이런 데니까 요즘엔 좀 올랐다고 하던데 대놓고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50 cent, 50 cent. 그 특유의 힘없고 이런 진짜 삶의 의욕이라고는 없는 이런 눈빛으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관광객 입장에선 되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구걸을 하다니, 젊은 여자가, 아이고 불쌍해라. 돈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는 자꾸 귀찮게 따라오니까 아유 먹고 떨어져라 라는 느낌으로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지 말아야 돼. 왜냐면 그 조직의 배를 불려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배우들이라고 할게요. 배우들이 그 돈을 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스가 있겠죠. 결국 그 보스 배불려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보스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아유, 우리 애들 열심히 나가서 구걸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으로 우리나라 교육 사업에 이바지를 해볼까?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뻔하잖아요. 사실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갈지. 저렇게 봉고차 타고 넘어오는 유형 말고도 아예 그냥 독일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게 나름 유럽이란 말이죠. 그런 독일 동남쪽 어느 그 나라들도 그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나라들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죠. 어떡하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구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아예 독일로 이민을 넘어와가지고 일도 안 해요. 그냥
아니다, 그분들한테는 구걸하는 게 일이죠. 그냥 나와서 돈 좀 구걸하고, 또 유럽 사람이니까 독일에서 그런 사회적인 혜택을 다 받거든요. 뭐 애기 낳으면 킨더겔트 나오잖아요. 한 명 낳으면 240인가 받죠? 요즘도 240인가? 그러면 자, 애기를 많이 낳아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그 돈 얼마 안 되는 몇 푼 받자고 애기를 낳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랑 좀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약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킨더겔트를 5명분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중에 3 아기는 아예 존재조차 안 해요. 서류상에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뭐 구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구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보기에도 조금 뭔가 가짜 같았어요. 약간 맹인 흉내를 내는 그런 구걸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저 사람 앞이 보이는 것 같아. 맹인이 아닌데 흉내 내면서 구걸하는 것 같아. 진짜 나쁘다 그치? 우리 돈 주지 말자. 그럴 땐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걸 떠나서 그냥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동정받을 만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그리고 혹시나 높아지면 제가 이제 한 지역을 싸잡아서 또는 한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너무 비하한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 되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그래도 누가 댓글에 PC충 냄새 나네 막 이렇게 댓글 다셨던데 PC충이라니 말 조심해라. 아무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면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가치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을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읍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연말 낭독회 3번째 사연입니다. 32라는 숫자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짧지만 강렬한 소설입니다. 언제쯤일까? 독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게 모든 것을 잃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광주로 계속해 도망치는 삶은 버거웠고 언젠간 길바닥에서 죽어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난 독일로 가야 해. 왜 독일이야? 과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 그래서 좋을 것 같았어. 힘들지 않을까? 힘들겠지. 근데 매일 옥상에 올라 아래를 보며 고민하는 삶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난 독일로 가야 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웃는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독일에서 보자. 웃는 얼굴로. 곰자가 독일로 떠나기 전 술에 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밤이 있었다. 그리고 방사는 아직 도망치며 독일을 꿈꾸고 있었다.